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 이상 오르면서 40여 년 만에 최대로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 급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1년 전보다 9.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여 년 만에 최대였던 지난 5월의 상승폭을 한 달 만에 뛰어넘었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도 넘어섰습니다. 또 한 달 전과 대비한 상승폭도 5월부터 두 달 연속으로 1% 이상 올랐습니다. 문제는 연료와 식품 가격입니다. 자동차 휘발유 값은 1년 동안 60% 가까이 치솟으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계란과 우유, 밀가루 등 거의 모든 품목이 오르며 식료품 값은 12% 상승했고 항공권 가격이 34% 급등하는 등 대중교통 요금은 20% 이상 뛰었습니다. What's surprising is, like I said, just how dramatically those elevated gas prices and energy prices have flowed throughout the economy, particularly when we go look at food is another sector.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여부나 폭을 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인 근원 소비자 물가도 1년 동안 5.9%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연이은 금리 인상에도 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금리를 0.75%포인트 크게 올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더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이후로 내려간 기름과 곡물 등의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오늘 발표된 물가 지수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높고 구닥다리 통계라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렸습니다.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건데 금리가 2%대로 올라온 건 7년 만입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한꺼번에 2계단 올린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3번 연속 올린 것도 처음입니다. 7명 위원들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만큼 물가 상승이 심각하다고 본 겁니다. 좀 더 명확한 시그널을 줘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을 막고 물가 상승률이 더 많이 안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준금리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직후 0.5%까지 내렸는데 작년 8월부터 물가가 꿈틀대자 다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도 안 돼 4배 반, 2.25%가 됐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돈 빌리기 어려워지고 소비도 위축됩니다. 그래서 물가 잡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성장은 둔화됩니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올라갈 때 경제 성장률은 0.2%포인트 감소합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아직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9월이나 10월쯤 정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올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금리는 몇 차례 더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5%가 넘었던 기준금리는 2015년 3월 처음으로 2% 아래로 내려와 7년 넘게 유지됐습니다. 길었던 저금리 시대는 한국은행의 빅스텝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검찰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피격 공무원에 대한 월북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어제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이 전직 원장들을 고발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김재인 기자입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공공수사 1부, 탈북어민 북송 의혹을 맡은 공공수사 3부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전문 수사관들도 압수수색에 동행했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2005년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 이후 이번이 역대 4번째입니다. 군사상 기밀이 보관된 국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국정원장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2013년 당시 윤석열 특별수사팀이 MB정부 댓글 조작 의혹으로 국정원을 압수수색하자 남재준 당시 원장이 국정원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국정원이 수사 대상인 동시에 전직 원장들을 직접 고발한 당사자인 만큼 서버 관련 자료도 협조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지난 2020년 박지원 당시 원장이 서해 피격 공무원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했는지에 대한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또 지난 2019년 서훈 당시 원장이 탈북 어민들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했는지 당시 기록들도 확보했습니다. 국정원 고발 하루 만에 수사에 나선 검찰은 불과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까지 벌였습니다. 이미 국정원 내부 조사를 진행한 담당자들과 서해 공무원 월북 발표를 뒤집은 국방부 관계자까지 불러 조사했습니다. 국정원을 징검다리 삼아 두 갈래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이번 수사가 어느 사건보다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다음 달 말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까지 나올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과학 방역을 앞세운 정부의 첫 대응책,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백신과 치료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할 때마다 가장 먼저 고려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새 정부 방역 대책에선 빠졌습니다. 의무가 아닌 국민 자율에 맡긴다는 겁니다. 다만 상황이 악화되면 감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거리두기를 검토하겠다는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확진자 7일 격리와 마스크 등은 최소한의 방역 조치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백신 접종과 먹는 치료제 투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4차 백신 접종 대상을 6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으로 확대하고 7월 말에 들어오는 예방용 항체 치료제 이부실들을 중증 면역 저하자에게 투약하기로 했습니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도 94만 명분을 추가 구매할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중증화율이 많이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감염 통제보다는 고위험군 관리와 중증 예방을 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해외 유입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입국 후 3일 이내에 하면 됐던 PCR 검사는 1일 이내에 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유행 억제책보다는 중증화, 사망률 감소 방안인 겁니다. 지금 쓰는 백신으로 전파력과 면역 회피성이 강한 새 변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중증화 감소 외에 방법이 없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 등 다른 대책들은 기존 조치를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세계 각국의 방역을 다시 조여달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경계 선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상현 기자입니다. The Emergency Committee on COVID-19 met on Friday last week and concluded that the virus remains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코로나19가 세계적 재유행 조짐을 보이자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HO가 선포해 2년 6개월 넘게 유지한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비상선언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WHO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음에도 각국의 방역 규제가 풀리고 있다는 점을 비상사태 유지 이유로 들었습니다. Subvariants of Omicron like BA4 and BA5 continue to drive waves of cases, hospitalization and death around the world. 백신 접종률이 높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리두기나 해외 입국자 격리 같은 방역 규제 수위를 낮추고 있지만 전파력 강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와 사망자는 다시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WHO 등에 따르면 최근 세계 1일 사망자 수는 일주일 평균 2,000명대. WHO는 지난달 21일까지 1,000명대 초반까지 내려갔던 사망자 수치가 2배 가까이 늘고 같은 기간 확진자 수도 65%나 증가하자 기존 방역 체제를 유지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Governments must also deploy tried and tested measures like masking, improved ventilation, and test and treat protocols. MBC 뉴스 서상현입니다.